안녕하세요. 강사 성창열입니다. 오늘은 고객과 소통하기 좋은 블로그 마케팅 두 번째 시간으로 검색을 위한 올바른 글쓰기부터 올바른 링크, 이미지 사용법, 그리고 나아가서 블로그를 통해 다른 SNS를 확장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블로그에 접속하는 사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제목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목은 해당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이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레몬청을 만드는 레시피와 관련된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히 레몬청 만들기, 레몬청 추천, 어디 카페 레몬청 이라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감기에 좋은 차 레몬청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제목을 쓸 거예요. 이유는요, 레몬청 만들기라는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몬청과 관련된 서브 키워드들까지 섞어 주셔야 검색에 더 유리하거든요. 레몬청이라고 하면은 비타민C, 감기 예방, 감기에 좋은 차와 같은 연관 검색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감기로 검색한 사람들이나 감기에 좋은 차로 검색한 사람들이나 레몬청 만들기로 검색한 사람들이나 다 제 타이틀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오로지 내 핵심 키워드만 노출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키워드만 타이틀에 반복적으로 쓰십니다. 이런 점들은 피하시는 게 좋죠. 또한 우리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명, 지하철 혹은 무슨 동이라는 지역 명칭을 키워드로 그것도 반복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상호명, 내가 하는 서비스나 상품, 메뉴 이름들을 쓰는 글마다 빠짐없이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이러한 키워드들 중요합니다. 검색 사용자들은 지역명, 상호명, 메뉴명들도 검색을 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쓰는 글이 이러한 타이틀, 이러한 키워드와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출을 위해서 제목에다가 이런 키워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칫 낚시 혹은 어뷰징으로 안 좋은 문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지역명을 키워드로 반드시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는 글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본문에다가 지역명 키워드를 해주시는 게 검색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글에 특정 문구를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특수문자를 쓰게 된다면 이 역시도 좋지 않은 문서로 분류가 될 수 있거나 혹은 검색 결과의 가독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블로그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함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물론 모든 사진을 직접 촬영하기란 무리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미지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블로그에 쓰실 경우 자칫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이미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언론사, 무슨 연합, 무슨 TV 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특히나 사장님들은 브랜드 혹은 상업성을 띠는 블로그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즉 유해한 이미지 사용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네이버 검색 자체에서 유해 이미지, 유해 문서로 분류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이미지 활용이 많아진다면 해당 문서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발행한 내 블로그마저도 자칫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사용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일 조건에서 큰 이미지가 나은지 작은 이미지 사용이 나은지 이런 점들도 많이 질문을 주세요. 여기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어요. 큰 이미지가 검색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이미지를 굳이 큰 사이즈로 늘리시게 되면은 이미지 해상도, 즉 가독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피해 주시고요. 큰 이미지들을 보기 좋게 만든다고 작게 만드시는 경우 이러한 점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한 썸네일 사용, 즉
대표 이미지 가독성을 위해서 가로 혹은 세로로 긴 이미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4:3 혹은 정 사이즈 이미지들을 사용하시는 게 검색이나 대표 사진 사용에도 좀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링크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낚시성 링크, 그러니까 원문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전혀 무관한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방문자를 위해서 인기 유형의 맛집 이야기, 여행기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쓴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호를 홍보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용자들은 여기에서 배신감 혹은 낚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후킹이라고 하는 이러한 링크 사용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2개, 3개 정도의 링크 사용은 괜찮지만 한 블로그에서 다량의 링크 사용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미지에 링크를 삽입하신다던가 혹은 사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없는 링크 사용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검색 사용자들이 오해할 만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페널티가 쌓여 블로그 업데이트 시점에 랭킹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죠. 대가성 글을 쓴다던가, 사장님들 경우에는 체험단, 그러니까 대가성 후기를 발행하는 경우들, 이러한 글들이 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사진, 글,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이러한 글들이 다수의 블로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행되는 순간 검색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시스템에서는 스팸이라든지 혹은 나쁜 문서로 분류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정상 범위를 넘어선 대가성 글, 즉 체험단 참여나 체험단 진행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체험단을 참여하시거나 진행하실 때 원고료나 소정의 대가를 받으실 텐데 이러한 사실을 글 하단에 표기하지 않을 때 알고리즘이나 신고 누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올바른 제목, 이미지, 링크 사용만 잘 따라 하셔도요, 검색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블로그 운영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끝으로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데 사장님들처럼 나는 열심히 글을 쓰는데 왜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오로지 텍스트만 쓰거나 오로지 이미지만 쓰거나 혹은 글과 사진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너무 작아서 글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참고할 만한 채널들 알려드렸죠. 거기에서 어떤 글들이 발행되는지, 그리고 그런 글들이 어떻게 키워드를 쓰고 제목을 쓰고 분량은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요,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열의에 보답할 만한 좋은 품질의 컨텐츠, 즉 검색에 잘 걸리는 컨텐츠들 발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블로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글, 사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영상 컨텐츠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작권 관련 이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어떤 이미지, 음원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칫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혹은 몰라서 저작권 있는 이미지나 음원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됐다 라고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좀 더 많은 저작권 정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분쟁 상담도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고객센터에서도요, 저작권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블로그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 혹은 내 컨텐츠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센터, 이 2가지만 제대로 이용하셔도 저작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블로그를 포함해서 유튜브, 네이버 TV 많은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처음에 블로그를 개설하시고 욕심껏 인기 채널들을 같이 개설을 하십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TV. 마음 같아선 그 채널들 다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메인이 되는 채널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메인 채널을 키워놓은 다음에 채널 확장에 나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상호와 관련된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인스타그램을 키워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시켜 두신 다음에 해당 소개글이나 내용들을 내 블로그에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단에 링크라든지 혹은 블로그 위젯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블로그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채널들을 키워 나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채널 확장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를 메인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글, 사진, 영상과 같은 컨텐츠를 다 다루실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썩히시기보다는 일단 컨텐츠를 꾸준히 쌓으시면서 이러한 컨텐츠를 재편집하세요. 각 채널에 맞게끔 재편집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컨텐츠만 제대로 공유만 해주셔도 다른 채널들을 함께 브랜딩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널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미러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블로그에 쓴 글을 네이버 포스트에 미러링하는 경우, 이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2017년 1월 네이버 정책이 변경되면서 똑같은 글, 내가 쓴 글이지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를 똑같이 미러링하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유사문서로 제외돼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 TV에 올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네이버 TV에 올린다. 제목, 더보기란에 설명도 똑같이 적는다. 이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검색하셔도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다 검색 잘 될 거예요. 아무리 공들여 썼다고 해도 이거를 그대로 다른 채널들에 미러링 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점들은 유의하셔서 채널 확장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검색 노출과 관련해서 조급함을 느끼세요. 물론 검색 노출, 상위 노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조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다른 채널을 운영하시든 SNS를 통해서 브랜딩,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급함을 내려두시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 글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사장님들만의 주기를 잡으셔서 그 하나의 글을 좋은 품질의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이러한 컨텐츠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검색을 위한 올바른 글쓰기 방법부터 링크, 이미지 사용,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채널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객과 소통하기 좋은 블로그 마케팅 전략 강사 성상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